안녕하세요. 127명의 구독자 여러분, 박두투입니다. 제가 최근에 MBTI를 다시 했습니다. 자기 전에 했는데 INTJ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 살면서 I가 처음 나와봅니다. 그래서 신기한 마음에 오늘은 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 5년 동안은 제가 ENTJ가 제일 많이 나오고 때에 따라서 ESTJ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I가 나온 건 정말 처음이네요. 요새 많이 혼자서 지내고 혼자 많은 일들, 취미들을 즐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저의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I가 나온 거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제가 ENTJ로 나올 때나 아니면 그 전에 다른 것들이 나올 때도 뒤에 세 자리 글자는 중간 지역의 수치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는데 E랑 I는 항상 E가 압도적으로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좀 떨고 있는 겁니다. 제가 MBTI 검사를 처음 한 건 20살인가? 그때 대학교에서 검사를 신청을 해서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ENFP가 나왔었습니다. ENFP 아시죠? 스파크형이라고 되게 자유롭고 열정적이고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ENFP로 거의 20대 중후반까지 5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대학교 처음 가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술 마시고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재밌었어요. 매일 그래서 약속 잡고 뭐 술 먹고 약속 잡고 놀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즉흥적이고 외향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오히려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해서 오히려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로 새로운 걸 하고 그런 식으로 열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학도 싫어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못 보니까. 그래서 개강하면 신나서 또 놀고 과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졸업 시즌 때까지는 되게 바깥으로 도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ENTJ로 바뀌었어요. ENTJ는 통솔자형이라고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주장이 강한 성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냐면 ENFP로 쭉 살다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소개서 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본인에 대해 깊은 사유를 처음으로 해보는 경우. 저도 그랬습니다. 입사 지원하는 스케줄을 꼼꼼히 짜서 놓치지 않고 그리고 자격증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획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더라고요. 그 스케줄대로 생활이 안 되면 화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답답한 정도 그런 시기고 사실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계획이 없는 상태면 그게 불안해서 어떻게든 계획을 미리 짜는 성향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때 성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업무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체계적이고 목표의식을 갖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고 그런 통찰력 같은 걸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성향, 외향적으로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는 건 똑같았거든요. 한창 제가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사진 동호회도 하고 크리에이터 클럽이라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모임도 찾아가고 또 친구들 단톡방 엄청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외향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ENFP 때랑 다른 점은 약속을 잡을 때도 좀 시간을 플래너 써가면서 촘촘히 약속을 잡고 또 약속 때 만나서 할 거를 미리 정하고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솔직히 ENFP일 때는 대학교 때 과방에 가면 그냥 친구들 있으니까 무계획으로 놀고 새로운 거 하고 그런 게 좋았었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디폴트 성향이 돼서 5, 6년 넘게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ENTJ야 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I가 나온 거를 친구들이랑 이번에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점점 I가 되는 저도 그중 하나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다들 혼자서 자기 할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E가 좋고 I가 나쁘다 아니면 E는 인싸고 I는 아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I는 혼자서 있는 환경에 에너지를 얻고, 반대로 E는 사람들과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제 어떤 점이 바뀌어서 이렇게 성향이 급격하게 내향 쪽으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되었을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혼자 살게 된 게 역시 가장 큰 이유 같아요. 30년이 넘게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게 당연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혼자서 유럽 여행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혼자 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랑 있는 게 더 좋아서 여행을 가서도 뭐 동행을 찾고 같이 다니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도 가족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저의 기본값은 항상 곁에 누군가가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살게 되니까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모든 저의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지친 게 또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조직에 속하고 살잖아요. 가령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뭐 회사 이런 것뿐이 아니라 동아리, 동창회, 뭐 친구들 모임, 소모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모임을 조직을 하고 그 안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 조직들은 모든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버스와 같다. 어떤 사람들 동안 한동안은 같은 길을 같은 버스를 타고 가지만 결국에는 갈 길이 달라져서 내리고 헤어지고, 그런 사이에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동안 같이 지나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또 헤어짐이 있고, 이런 식의 반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만남 뒤에 헤어짐이 있다는 점에서 외향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큰 기대가 많이 사라졌어요. 반복이 또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애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오래도록 알던 친구들, 아니면 자주 보지 않더라도 종종 보는 친구들, 아니면 새로운 모임에서도 몇몇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또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심리 상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상처받지 않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인간 자체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남과 헤어짐에서 오는 상처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상처를 받은 건 아닐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이제 방어적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점점 많아지면서 외부 환경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매 주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아니면 더 어릴 때는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새로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의 일상도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니까, 물론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것들의 새로운 점에 무뎌지고 어느 정도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가 실제로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체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 신체적인 체력이 아니라 멘탈적인 에너지 혹은 멘탈적인 지구력 같은 게 많이 낮아졌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 재밌다, 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이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지친다, 이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졌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빈도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체로 제 이유를 말한 것들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나 외부 환경에서 오는 변수들을 스트레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고, 사실 그래도 이게 나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저를 스스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게 좋아, 아니면 난 이런 게 싫어, 이런 취향 같은 것들도 예전보다 훨씬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피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제 멘탈과 마음가짐을 관리하는 방법이 능숙해졌습니다. 가령 저는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주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 이럴 때
혼자서 맛있는 음식 시켜서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때 딱 간접 조명 하나 틀어놓고 그런 시간에 저는 스스로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요새 많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거창한 거 말고도 사실 사소한 거, 밝은 조명보단 간접 조명을 좋아하고, 아니면은 저는 설거지 할 때 고무장갑 끼는 것보다 맨손으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알람을 하나만 맞춰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저의 취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저에 대해 알아가는 점이 점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사실 저의 성향은 이게 기본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 걸 설명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의 변해가는 저의 성향 중에서 지금의 저의 모습은 이렇구나 라는 거를 개인적으로라도 기록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의 성향이나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앞으로 또 재미있는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살아가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